너무 파래요, 너무 파래요. 눈부셔요, 너무 파래서. 물렸어요. 피디님 혹시 물리신 적 있어요? 애플한테 제대로 물렸습니다. 저는 테슬라한테 물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렸는데 작년에 양도 차익 그 실현한 거에 대해서는 5월달에 세금도 내야 돼요. 저 돈도 없는데. 최악이네요. 최악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업인 엑스퍼트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벌써 이제 봄이 좀 다가온 것 같은데 여러분 주식 그래프도 이렇게 봄 내음이 좀 나나요?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 장이 조금 작년 같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우리 수익률이 좀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엔비디아랑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 이런 좀 빅테크주들이 작년에 수익률이 거의 엄청났어가지고 양도 차익 조금 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작년에 그렇게 양도 차익을 냈지만 올해는 조금 장이 안 좋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5월달에 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세금 걱정 없는 투자하실 준비 되셨나요? 가볼게요. 렛츠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아요. 그럼 이만큼 양도 차익이 생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기업에 투자를 했으니까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되는 게 또 이제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도 차익이 났을 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율이 22%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테슬라를 한 500만 원에 샀어요.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500만 원만큼 22%, 100만 원 좀 넘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 환율에 따라서 환차익이 또 생기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양도 차익이 포함돼서 과세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10,000원 정도 수익 냈는데 뭐 22% 세금을 떼가냐? 그거는 아니고 기본공제라는 게 있는데, 기본공제가 연간 250만 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월부터 12월 거까지 우리가 양도 차익을 250만 원 딱 냈다. 그럼 세금이 없는 거고, 250만 원을 넘겼다 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22%로 세금이 계산이 돼요. 이건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요 250만 원 기본공제는 인별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소득세가 인별과세다 보니까 분산을 할수록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양도 수익을 5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이 25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22%로 과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랑 내 배우자가 각각 250만 원을 냈으면은 둘 다 똑같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받아서 세금이 빵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물 배우자.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의 바람대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또 그렇게만 되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손실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위기를 기회로 쓰라고 이것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해야 세금을 절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반기에 엔비디아를 수익을 한 350만 원을 냈어요. 근데 딱 봤는데 하반기 보니까 애플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왠지 좀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연도를 넘기지 말고 하반기 바로 좀 그 차손을 내는 거예요. 지금 하반기에 만약에 100만 원 손실 냈어요. 그럼 350에다가 100만 원 퉁쳐져가지고 내 총 양도 차익은 250만 원인 거예요. 그럼 기본공제 250만 원 빼면은 저는 세금이 낼 게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애플 손실을 그 다음 연도로 미루게 되잖아요. 그럼 이번 연도에는 내가 350만 원이 이제 차익이 났으니까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갖고 차손만 있으면 요거는 상계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 각도, 타이밍을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사님이 직접 다 경험하신 건가요? 조용히 하세요. 비밀이에요. 자, 이번에는 2025년 개정세법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 작년에 보면 유튜브에서 엄청 핫했던 게 있는데, 미국 주식 양도세 뭐 1억 원 절세해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배우자 증여공제를 이용한 이제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엔비디아를 1억 원에 샀어요. 근데 쭉쭉쭉쭉 잘 올라가서 6억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양도 차익이 5억이나 돼요. 너무 기분 좋죠. 근데 이거를 팔려고 보니까 5억에 대해서 아까 몇 프로였죠?
22%. 세금 내면 거의 지금 1억이 넘게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요, 6억을.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제 증여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지만 기본공제가 6억이거든요. 그러면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세금 낼 게 증여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배우자가 바로 증여받고 나서 그거를 양도를 해요. 그러면은 받자마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도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양도세도 빵! 그래서 빵빵! 세금이 아예 안 나온다. 그래서 절세 꿀팁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보고 있던 국세청분들 가만히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를 했잖아요. 그 주식을 1년 안에 팔게 되면은 배우자한테 증여한 나 있죠. 내가 그 저점에서 산 그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을 하게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1년 안에 팔면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1년 지나고 팔면 되겠죠? 그쵸? 근데 요게 세법은 항상 저희가 매년 개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1년인데 내년 가선 또 2년으로 늘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법이 업데이트 되는 거를 잘 체킹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니 근데 투자하기도 지금 머리 아픈데 이런 업데이트 되는 세법까지 내가 다 따라가야 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저희 같은 전문가, 세법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당연히 저희가 도와드리겠죠. 그래서 항상 세무 전문가한테 이런 부분을 상담을 미리 받으시는 게 놓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저도 미국 주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같이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배당소득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주식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같이 또 보수적인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냥 고배당 ETF 이런 데다 넣어놓고 꼬박꼬박 배당받는 게 좋더라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를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주로서 회사에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은 그거는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아까 양도세랑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양도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는데 투자도 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양도세랑 근로소득세랑 합산해서 뭔가 정산하거나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없거든요. 각각 분류해서 과세가 돼요. 이게 분류과세인데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는 합산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 한번 얘기 다시 해볼게요. 금융소득이 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 요런 이제 소득들을 말하는데 그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랑 합해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뭐 금융소득 합산될까봐 막 걱정이다, 세금 많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주위에 있으면 친하게 지내세요. 그분들 굉장히 투자 잘하고 계신 이제 자산가 분들입니다. 왜냐면 이자랑 배당이랑 이렇게 2천만 원 넘어가려면 피디님 얼마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이? 계산 되시나요? 저는 제 야무진 꿈 중에 하나가 그 2천만 원 넘어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거거든요. 조만간 좀 그런 날이 우리 모두 오기를 바랐는데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다른 소득이랑 합산이 되면은 당연히 이게 차곡차곡 쌓이니까 소득세법 그 누진세율에 의해서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액 자산가 분들이 내가 이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도 높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이 좀 안 되게 조금 분산하거나 시기적으로 분산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항상 인별로 분산하는 게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가족을 통해서 이제 조금 분산하거나 그렇게 조금 절세 그 플랜을 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세무사님 배당 받을 때 세금 이미 떼고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제 해외에서 뭔가 과세가 이미 된 소득을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해서 다시 이제 정산화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기납부세액을 차감을 해주는 이제 외국납부세 공제를 통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런 걸 만약에 모르고 있으면 그냥 다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이제 소득이 있으면은 이제 세무대리인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세무 전문가한테 이런 이중과세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 처리를 해드리죠.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 키포인트 4가지로 정리 빠르게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본공제 250만 원을 활용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인별로 250만 원씩 분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도별로 250이 안 넘게 분산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 손실난 종목이 있으면은 퉁쳐서 세금 절세하기. 테슬라 5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애플이 근데 250만 원 손실이 날 것 같아요. 빨리 손실 요거 실현해가지고 퉁쳐서 기본공제 받아가지고 세금 빵원 만들란 얘기죠. 세 번째, 가족한테 증여로 미리 빼놓기. 단 1년 동안 보유해야 되는 거 필수죠.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 다음에 1년 후에 그 배우자가 주식을 팔면은 세금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번째로 뭐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금융소득, 배당소득 연간 2천만 원 안 넘게 조절하기. 이거는 인별로도 2천만 원씩 이렇게 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연 2천이 안 넘게 다음 해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겠죠? 투자는 나 혼자 4천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배우자랑 내 가족이랑 분산해서 배우자랑 나랑 사이좋게 2천만 원씩 그렇게 절세하시면 됩니다. 절세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겠네요. 그러게요. 준비물이 없네요. 네, 자, 지금까지 미국 주식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요즘 뭐 장이 사실 우리 마음처럼 항상 이렇게 우상향 직선을 그리진 못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가치를 알아보고서 산 주식이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잠깐의 하락 정도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나중 가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멋있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니까요.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 그리고 투자 모두 우상향 곡선을 그릴 때까지 우리 세무법인 엑스퍼트가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투자도 좋고 절세도 좋은데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